8번 보면 여기가 6, 여기가 4, 60, 60 이게 똑같네요. 그러면 이제 각 2등분 성질에 의해서 내각 빗변의 b가 밑변의 b랑 똑같을 거고, 그럼 6대 4니까 3대 2일 거고. 찾고 싶은 게 AD거든. 그럼 일단 내가 AD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다음처럼 각이 2등분 되어 있으면 길이를 풀든가 넓이를 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넓이가 좀 더 넓이를 풀 수 있다면 넓이가 좀 더 이쁘거든. 그러면 문자가 x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에 대한 식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넓이를 푼다는 건 뭐 전체의 넓이랑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즉 전체의 ABC 넓이는 이 넓이랑 이 넓이 합이랑 똑같아요 라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전체 ABC 넓이는 얼마야? ABC 전체 ABC 넓이는 지금 양변 낀각 다르기 때문에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각을 했어. 사인 120도가 2분의 1 3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6루트 3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얘랑 ADB ACD의 넓이 합이랑 같단 말이야. ABD는 2분의 1 양변 6x 사인 60 사인 60은 마찬가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 2분의 3x 루트 3x. 마찬가지 ACD도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각이기 때문에 먼저 계산해주면 루트 3x. 그러면 파란색은 주황색 더한 거랑 같아요? 라고 나오시겠죠? 그럼 루트 3 날려주고 6은 2분의 3x 플러스 x니까 2분의 5x가 6이라서 넘겼으면 x는 6 곱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10이에요 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지. 이게 넓이를 푼다. 넓이를 풀고 싶어요 라는 뜻은 넓이 공식을 써요 라는 뜻도 있겠지만 뭐 전체의 넓이가 부분의 넓이 합이랑 같아요 라든가, 혹은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로 각각 푼 게 같아요 라든가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음처럼 이제 각 2등분, 정확히 말하면 내각의 2등분, 내각의 2등분 내용이 나온다면 첫 번째는 내각의 2등분 성질을 쓰는 거고, 각 2등분 빗변의 b가 밑변이 똑같아요 쓰는 거고. 그러면 이게 6대 4니까 3대 2겠죠? 그럼 3k 2k를 넣고 코사인 법칙 써갖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래 걸리겠죠? 두 번째가 넓이를 푸는 거. 그래서 보통 내각의 2등분 나오면 다음 두 개를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알고 있는데, 넓이가 항상 좀 더 쉽기 때문에 넓이 먼저 해보는 거라고. 항상 어떠한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떠한 문제 풀이가 있는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18번도 이제 문제를 풀긴 했는데, 그러니까 유제에서 예제 풀 때 풀긴 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풀어볼 건데, 지금 5, 4, 7에 어떠한 삼각형이 있고요. 정사각형 매달려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색칠한 BD2의 넓이를 찾고 싶대. 그러면 일단 정사각형이니까 7, 7, 7, 7, 7이고 4겠지. 이제 당연히 내가 찾고 싶은 BD2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여기 각 E, B, D만 찾으면 여기에 세타라고 두면 항상 내가 찾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항상 알고 해야 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BD2는 지금 양변을 알기 때문에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가람 답이 나오기 때문에 뭐만 찾으면 되냐면 사인 세타만 찾으면 문제가 끝난 상황이라고. 근데 다음 세타 찾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뭐 직각삼각형도 없고 그냥 뭐 같은 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뭘 하겠냐면 관계각이나 주변각을 본다겠죠. 관계가 있다란 말은 합이 90, 합이 180. 근데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인 거야? 한 바퀴니까. 한 바퀴에서 90, 90, 180 빼면 다음 두 개 합이 얼마인 거야? 180 대 여기가 파이 빼기 180인 거지. 즉 내가
세타를 못 구하니까 걔 주변각인, 걔 관계각인 파이 빼기 스타로 대신하자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이 빼기 스타를 구하자. 그러면 ABC에 대해서 세배의 길이 알기 때문에 우린 각을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코사인 법칙 때리면 코사인 파이 빼기 스타는 2, 4, 7분의 4의 제곱, 7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이니까 계산하자면 어떻게 돼? 3, 41, 8, 7분의 1이네.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스타가 7분의 1. 그러면 각변 때려주면 파이 변환이니까 바뀌지 않을 거고 부호 판정해줘야 되는데 2, 3면이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스타가 7분의 1. 즉 코사인 스타가 마이너스 7분의 1. 내가 필요한 건 사인 스타니까 이제 코사인으로 사인만 곱힌다 이거야. 그럼 이제 쌍꺼탄 중 하나 할 때 나머지를 구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직각삼각형을 그려 푸는 게 좋다겠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부호 떼고 1사로 생각한 다음에 그린 다음에 나중에 부호를 붙여도 좋다겠잖아. 정확히 말하면 지금 얘가 코사인이 음수 나왔으니까 2, 4원면입니다. 코사인이 음수 나오면 2, 4원면이에요. 근데 물론 사인은 무조건 양수니까 1, 4 이상에서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일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7분의 1 하면 높이가 피타 써주면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니까 루트 49 빼기 1이니까 루트 48. 얼마야? 뭐 나오니? 몇 개 들었어? 16 곱하기 3인가? 4루트 3.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7분의 4루트 3.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인 거지. 걔네 틀렸는데 여기서. 여기서 더 스페이스 시작했죠? 더 더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더한다면 얘 뺀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하면 얼마야? 50, 65에서 40. 얘 40이네. 틀렸네. 얘가 40이네. 40이니까 얘가 나눠지면 7분의 5야. 7분의 5. 7분의 5. 7분의 5. 루트 24. 24는 2루트 6. 7분의 2루트 6. 7분의 2루트 6. 2루트 6. 계산하면 4루트 6. 그쵸? 괜찮죠? 더스 패스는 틀려버렸네. 다음 문제를 보면 주어진 게 x, y, 낀각이니까 일반 삼각형은 대각선과 낀각 주면 넓은 공식을 안다고 했잖아. 그럼 넓은 공식이 뭐야? 삼각형 ABCD 넓이가 뭐야? 2분의 1 대각선 사인 낀각이죠? 그럼 계산합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xy거든. 근데 우리 얘 뭘 찾지? 최대를 찾고 싶어란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주어진 게 뭐냐면 합이 4야. 그럼 합이 4일 때 다음 친구의 최대가 뭡니까?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말했지만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주면 그 특정한 상황을 푸는 게 몇 가지가 없어. 즉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즉 최소 문제 나온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풀이법이 몇 개 없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입니다.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차 함수야. 2차 함수로 판단을 해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은 항상 꼭점, 약근점이 있죠? 2차 함수의 풀이. 두 번째가 뭐냐면 산술기야. 산술기의 평균 알고 있나요? 산기. 알아 몰라? 알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중등기하, 기하가 아니 고등기하.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했던 거 기하. 네 번째가 뭐냐면 미적분입니다. 미분. 이렇게 했는데 미분 아직 안 배웠고요. 기하는 그림 그리는 거니까 안 나올 거거든. 그럼 우리가 같이 고등 가는 건 지금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다시 기한 잘 안 나오고 이제는 다시 2차 하면 산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넣으면 2차가 나오긴 하기 때문에 1번으로 풀리는 게 있고 2번으로만 풀리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거 집어넣으면 2차로 풀 수 있어. 풀 수 있긴 하지만 산기가 100배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산기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 뭐야? 이게 뭔데? 공식 뭔데? 2루트의 2b. x, y가 양수라면 항상 양수 조건이 붙어야 돼. 음수면 쓸 수 없습니다. 산기라는 어떠한 그 식을 사용해서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거 이마할로 내 문제 풀어주는 건데 양수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되고요. 양수라면 그 두 개의 합은 항상 2배의 루트 xy보다 커 나왔습니다. 가 산기야. x가 양수일 때 절대분식입니다. x, y가 양수라면 항상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가 산수기하 평균인 건데 쟤를 통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최대랑 최소 찾을 수 있습니다. 합은 커 같아요. 2배의 루트 곱. 이해됩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그럼 내가 하는 건 합을 알 때 곱을 물어보고 있어. 즉 얘는 어떤 조건이 주로 들어가냐면 주로 양수 조건이랑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 쓰는 겁니다. 산기는 언제 씁니까? 최초로 물어보는데 양수구 합이나 곱을 주면 일정한 수를 주면 산기 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최대의 길이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x는 양수겠지. 길이니까요. 합이 일정하다? 그럼 100% 산기라고. 눈치를 채야 돼. 이해돼? 네. 그러면 상기 때리면 합은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곱인데 합이 뭐야? 합이 4니까 4 같아요. 2배의 루트 곱. 그러면 양변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xy는 4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xy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최대가 4인 거네. 그러면 최대값은 xy가 4일 때니까 답은 3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산기는 뜨문뜨문 까먹을 만하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1학년 2학기 내용인데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랑 산기를 했는데 코시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고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거고 그렇지만 산기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수열은 기본적으로 규칙 있게 나열된 수야. 수야 나열이란 말이야. 뿐입니다. 근데 저희가 두 개 규칙 있게 나열된 수라고 수의 나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수열은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목표는 규칙 찾기거든. 결국은 수열의 목표는 규칙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규칙을 찾고 싶은가?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규칙 있게 나열되었던 수의 나열이 있으면 걔를 분석을 해서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찾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란 말이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즉 함수의 입장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갖고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규칙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열은 기억나죠? 적당히? 뭐 예를 들어서 1, 3, 5, 7 이렇게 있다. 그럼 우리가 숫자가 그러니까 최소 3개에서 4개는 가지고 있어야 단 하나의 규칙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1, 2, 3, 5란 어떠한 수의 나열이 있으면 얘 규칙을 찾고 싶대. 그럼 규칙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2를 붙이죠. 다음 친구는 첫 번째 1,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A2, A3, A4라고 이름을 붙이고 쭉 가다 보면
n번째 무엇이 오는지 알면 n번째 항에 대한 식을 세우면 100번째 항이든 1000번째 항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n번째 항을 찾자! 라고 말하고 이 n번째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일반항을 찾고 싶은 게 수열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항을 찾는 건 이 입장이란 말이야. 함수, 저렇게 말하면 이런 걸 함수식이라고 부르는데 함수식의 입장인 거야, 좀.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A1이 1이고 A2가 2고 A3이 3이고 아이고 잘못했네 3 이런 거잖아? 그러면 몇씩 커지고 있냐면 2씩 커지고 있고 얘는 지금 1에다가 2 한 개 커진 거고 1에다가 2 두 개 커진 거고 그러면 좀 이쁘게 쓰면 얘는 2가 0개 커진 거고 A4는 1에다가 2가 3개 커진 거고 뭐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냐면 1이니까 1 빼기 1개 A가 붙은 거고 2니까 2 빼기 1개에 2가 붙은 거고 3이니까 2 빼기 1개 2가 붙은 거고 4니까 4 빼기 1개에 2가 붙은 거거든. 즉 우리가 n번째 항에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n에 관련된 식을 세우고 싶은 거야. 4를 집어넣으면 7 나올 수 있도록 3이 나오면 5 나올 수 있도록 2넣으면 3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이면 2가 0개 2넣으면 2가 1개 3 넣으면 2가 3개 아니 2개 3 넣으면 2가 3개니까 결국은 이 숫자보다 하나 적은 2가 붙는 거네. 그래서 n은 1에다가 2가 몇 개 붙는 거냐면 n 빼기 1개의 2가 붙으면 되는 거구만. 이라고 식을 세우면 얘는 전개하면 2n 빼기 1이겠죠? 다음처럼 일반항을 세울 수 있으면 우리가 뭐 그 다음에 A 100번째 항을 물어본다. 100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럼 A 100이 뭔지 아는 거고 혹은 뭐 언제 100일이 나와요. 집어넣으면 언제 100일인지 찾을 수 있는 거고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열은 일반항 찾기가 기본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AN은 2n 빼기 1이라고 일반항 찾았지? 맞아요? 찾았는데 옛날에는 일반항 찾기가 메인이었어. 메인이었는데 지금 살짝 밀려났거든. 내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AN이 2n 빼기 1이잖아? 그럼 이게 함수식 입장에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봐봐. 야, fx가 함수죠? 2x 빼기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 1이면 1이고 2이면 3이고 3 넣으면 5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나오는 함수를 찾아보세요 한다면 거꾸로 역시 할 수 있어 없어? 이겠죠? 1, 1,1, 2,3, 3,5를 지나는 함수 찾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함수라는 건 결국은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는 x값 하나당 y가 대응되는 어떠한 관계식이란 말이야. 이 함수의 이름이 f인 거지. 그럼 함수의 이름을 a라고 한다면 a1은 1, a2는 2, a2는 3, a3은 나올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ax가 2x 빼기 1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x에 자연수만 들어간다? 그럼 자연수니까 우리가 x를 n이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자연수는 보통 내추럴 넘버 n이니까. 그럼 얘를 xn은 2n 빼기라고 써도 돼. a라는 함수고 a라는 함수에 1음 1, 2음 3, 3음 5 나오니까 다음 친구의 식은 뭐예요? 다음 친구의 함수식은 뭐예요? 라고 2n x ax는 2x 빼기 1이라고 세울 수 있는데 어차피 x에는 n만 들어가니까 자연수만 들어가니까 an은 2n 빼기 1이야 라고 써도 되지. 맞아? 근데 우린 어차피 자연수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안 쓰고 A1이 1, A2가 3, A3이 5라고 써도 돼. 마찬가지로 AN은 2n 빼기 1이겠죠? 맞아요? 즉 우리가 결국은 함수인데 유니크하게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수, 그러니까 정역에 n밖에 안 들어가잖아. x 자리에 n밖에 안 들어가잖아. 원래 이거 함수는 이거 이런 거에 루트 넣어도 돼야 안 돼.
그잖아. 루트 1 넣든 뭐 2분의 넣든 0을 넣든 막 넣잖아 이렇게. 원래 함수는 x에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는데 수열이라는 거는 x에다가 자연수만 넣고 싶은 거야. 1, 2, 3, 4개 안 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걔를 우리가 x를 n 넣고 어차피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함수의 다른 표현인 거지. 되게 이쁜 함수인 거잖아. 이 함수처럼 보이는 거 이해됩니까? a는 2n 빼기 면 a라는 함수에다가 n을 넣으면 2n 빼기 나온 함수예요? 인 거라고. 이게 함수의 입장, 이게 함수의 입장이고 함수의 입장에서 일반항을 찾아주세요. 라는 말은 결국은 관리식 찾으란 말이죠. 맞아? 그럼 좀 디테일에 가면 우리가 함수 뭐 배웠냐면 되게 유니크한 함수를 배웠잖아? 1차, 2차, 유리, 무리, 1학년, 2학년 올라가서 지수 3강 로그를 했지? 나중에 미적분 가면 3차, 하차를 배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하나씩 더 배우는 건데 지금 다음 모양은 1차 함수인 거니까 되게 이쁜 함수인 거지. 그래서 이 관점이 뭐냐면 다음 수열을 함수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는 뜻이야. 함수의 입장에서 일반항 찾기라는 건 xy에 대한 관계식 찾아주세요 입장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1이면 1이면 1, 2이면 3, 3이면 5, 4이면 7 1,1, 2,3, 3,5, 4,7 전하는 거야. 함수 시작한다면. 이해돼? 그럼 이런 입장 좀 갔는데 이런 입장으로 문제를 푸는 건 언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을 배울 건데 이게 수열의 기본기구 수열을 배울 건데 그 다음 단원이 이제 등차 수열이지. 수열은 등차랑 등비가 제일 특수합니다.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 메인인데 왜냐면 얘가 특수해. 항상 수학은 제일 특수한 것만 배우는 거란 말이야. 특수학 특별해. 왜? 성질이 많기 때문에 특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차 등비는 너무너무 이쁜 친구들 때문에 걔는 성질이 너무 많아. 걔는 다음처럼 문제를 풀어요. 일반항을 찾아서. 등차 등비는 일반항을 찾아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일반항 찾고 합공식도 외우고 일반항식도 외우고 이러잖아. 외우고 있네? 등차 등비 일반항 공식이랑 합공식 외우고 있네? 등차 등비만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다음 함수에 앉아 문제를 푸는데 왜냐면 너무 이뻐서입니다. 너무 성질이 많기 때문에 얘는 뭘로 푸냐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공식을 사용해서 혹은 성질을 사용해서 일반항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 겁니다. 즉 함수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 거라고. 이해돼? 주로 이제 특수하니까 성질도 많기 때문에 주로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이해돼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그냥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고2 때 많이 쓰고요. 나중에 더 넘어가게 되면 고3 되면 등차 등비는 가볍게 너무 쉽기 때문에 가볍게 푸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수열의 문제란 말이야. 일반적인 친구들은 일반항을 못 구하는 게 맞거든. 정확히 말하면 옛날에는 먼 옛날에는 등차, 등비, 개차, 분수열, 몇 급수 엄청 종류가 많았어. 다 했습니다. 다. 다 일반항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나 때는 내가 지낼 때는 수열을 보자마자 일반항을 무조건 찾았습니다. 겁나게 열심히. 분수열이 진짜 하루 종일 걸려 문제 푸는데. 공했단 말이야. 다 사라지고 등차랑 등비만 남았어요. 그 두 개만 일반항 찾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항 잘 안 찾고 뭐하고 싶냐면 어려운 말로 발견적 추론하고 싶습니다. 발견적 추론이 뭔 소리냐면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고 싶어요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발견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 외, 일반 그 외야 그 외. 일반은 정확히 말하면 등차 등비를 제외한 그 외를 우리가 일반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그 등차 등비를 제외한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발견적 추론.
뭐 일반항 찾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정말 유니크한 건 찾겠지만 항상 그렇지만 특수한 건 찾는 거야. 정말 특수한 건 찾겠지만 그 외에는 발견 수치로. 이게 뭐냐면 n에 1부터 대입해서 규칙을 찾고 싶다. 1은 어떻게? 2는 어떻게? 3은 어떻게? 아,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성질을 가진 등차부터 해보자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가기 전에 일반 찾는 연습을 쭉 한 다음에 우리가 등차를 나가보자 이겁니다. 다음 수열의 규칙을 알아보고 5항과 7항 찾재. 즉 우리가 일반항을 찾는 게 아니라 몇 번째 항을 요구하기도 해. 옛날에는 전부 다 일반항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항을 요구합니다. 일반 안 찾고 연습해볼 겁니다. 1, 7, 13, 19 가장 기본적인 건 몇씩 커져요인데 몇씩 커지고 있지? 6씩 커지고 있어? 얘가 A1, A2, A3, A 보면 6 커지니까 25 6 커지 31이야. 찾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을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은 마찬가지. 얘는 부호 바뀌기 때문에 얘는 프로 마오니까 5 마오 5. 즉 홀수 번째 항은 양수, 짝수 번째 항은 음수네.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즉 분모도 1 커지고 분자도 1 커지고 있지. 근데 매칭을 잘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이라서 분모가 1인 거야. 첫 번째 항에서 분자가 1이고 분모는 분자가 1 크지.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분자가 5일 거고 1 클 거고 일곱 번째 항은 분자가 7일 거고 분모는 분자보다 1 크겠지. 이해됩니까? 마찬가지 A1이 1, A2가 8, A3이 27이야. 그러면 이제 얘는 세제곱수니까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1의 세제곱을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쭉 가갖고 n번째 항에는 1이니까 1의 세제곱 매칭 1이면 1의 세제곱 2이면 2의 세제곱 3이면 3의 세제곱이니까 n번째 항은 n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겠지. 그 다음 보면 2번처럼 이제 2, 3 이런 식으로 어떠한 두 개가 곱해진 형태가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면 일반 항도 다음처럼 곱해진 형태로 보는 거고 항을 두 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항은 2, 3 땡이잖아. 1일 때 2, 2일 때 3이니까 1보다 1 더 크지? 그럼 n이면 n 더하기 1일 거고 뒤 항은 앞에 항보다 1 더 크니까 n 더하기 2겠네. 이렇게 항 두 개의 곱은 따로따로 구하면 된다는 거지. 3번처럼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걸 교대라고 부르거든. 교대한다 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호가 교대하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1의 n승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의 n승이 붙으면 n의 1이면 즉 홀수를 넣으면 음수 나오고 짝수를 넣으면 음수 나오고 홀수를 넣으면 음수, 짝수를 넣으면 양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교대로 나타내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1의 n승이 붙여야 됩니다. 일반항이. 그렇기 때문에 마일 2, 3, 마사 이런 친구든 만약에 부호가 없으면 n이겠지 자연수. 근데 걷다가 부호가 교대로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마일에 n승이 붙으면 된다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거지. 비둘기 수열이 뭐냐면 9, 99, 999 이런 수열을 그냥 내가 비둘기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왠지는 알겠죠? 일이 붙은 거야. 그러면 얘는 일반항 찾기 힘들다? 왜 아이들을 모르면 찾기 힘들어요? 9를 10 빼기 1, 99를 100 빼기 1, 10의 제곱 빼기 1, 999를 13 빼기 1 다음처럼 표현하지 못하면 다음 아이들을 모르면 못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A1, A2, A3,
1 넣으면 10의 1승 빼기 1, 2 넣으면 10의 2승 빼기 1, 3 넣으면 10의 3승 빼기 1이니까 우리가 이 친구는 AN을 구하면 10의 n승 빼기 1이구나 라고 비둘기 수열의 일반을 찾을 수 있겠지. 아이디어 있습니까? 아이디어 별거 안 어렵지. 그쵸? 이 상태로 9, 9, 9, 9, 9 이 친구들을 못 찾는다. 그럼 어떻게 바꾸자? 10의 가급제곱 빼기를 바꾸면 되는구나 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비둘기를 알면 얘 파생 상품들이 있어요. 3, 3, 3, 3, 3, 3, 3, 3, 3 수열은 일반이 뭐냐라는 거지. 그러면 비둘기랑 비교하는 겁니다. 다음 친구들은 비둘기 친구들이야. 비둘기랑 비교하면 모든 항이 몇 배 된 거야? 3, 3. 그렇기 때문에 3, 3, 3 수열은 비둘기랑 비교해서 3등분 되었기 때문에 3분의 1 때리면 돼요. 그럼 책에 나온 1, 1, 1, 1, 1, 1 친구들도 비둘기 수를 몇 배 한 거야? 9분의 1 한 거니까 1, 1, 1, 1, 1, 1도 마찬가지 비둘기의 9분의 1이네.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5, 5, 5도 할 수 있어요. 5 수열은 뭐 한 거야? 9대 5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비둘기 친구들의 파생 상품을 다 구할 수 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비둘기를 모르는 목표이기 때문에 살짝 언급만 했다 이거지. 등차 수열을 볼 건데 등차 수열은 되게 성질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풀이가 되게 많아요. 이 성질들을 다 알고 있어야 그 성질을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등차가 그냥 보면 되게 쉽다? 근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면 얘네들 많이 올라갔거든?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쉽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등차 수열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음을 가기 위해서 계속 일정한 차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3, 5, 7 이 친구는 몇씩 커지고 있냐면 2씩 커지고 있죠. 다음처럼 일정한 크기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등차 같은 차이로 커져요 이거고 그럼 이 커지는 이 친구를 뭐라면 공통된 차이 공차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common difference인가? 차이 D 그래서 우리가 공차 그럼 등차 수열은 우리가 항상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항 알고 공차, 공통된 차이가 뭔지 알면 끝내는 거란 말이야. 즉 등차 수열의 주인공은 첫째 항과 공체가 맞긴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이랑 공차만 구하면 된다 라는 관점이 있단 말이야. 이게 공식의 관점, 일반의 관점인데 등차 수열은 계속 일정한 크기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같은 차이를 공차, D라고 부른다 라고 했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A1이 A,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고 그럼 A2는 A 더하기 D 우리가 같은 차이로 커지기 때문에 D씩 공차를 D라고 하면 D씩 커진다고 해보자. 그러면 1이면 A, A이면 D가 한 개 커지니까 A 더하기 D, A3이면 A 더하기 2D 다음처럼 바뀐다고 하면 쭉 가갖고 AN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제 관점은 계속 D씩 커지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결국은 함수식의 관점을 본다면 1일 때 공차가 0개 붙었네 0D 2일 때 1D 3일 때 2D 그럼 잘 보면 항의 넘버에 비해서 공차가 덜 붙지? 그래서 AN은 n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가 항의 개수보다 덜 붙으면 된다 라고 함수식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초항 더하기 n 빼기 1D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관점인데 이 공식은 일단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됩니다.
등차, 등비는 일반항과 합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주로 문제를 풀진 않겠지만 외워야 돼. 그러면 일단 A랑 D를 찾아서 공식 통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가 첫 번째 접근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초보자가 쓰는 거고 잘 안 쓸 거야. 그럼 어떠한 관점을 볼 거냐? 첫 번째 관점, 그러니까 이제 공식은 아예 관점을 보지도 않을 거야.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초보자용인 거고, 우린 초보자를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관점이에요. 등차 수열은 같은 차이 D씩 커지기 때문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지금 D가 한 개 커졌지. 맞아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D가 몇 개 커진 거야? 두 개 커졌지. 즉 항이 차이가 나면 그만큼 공차가 차이 나는 것 때문에 항의 차이가 곧 공차의 차이거든. A1과 A3는 공차가 몇 개 커진 거야? 두 개 커진 거 아니야? 그러면 A3 빼기 A1은 항이 두 개 커진 것 때문에 얘는 2D만큼 차이 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즉 항의 차이만큼 그 항의 차를 우리가 간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 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가 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격이라고 부르기도 해. 즉 A2랑 A1은 두 칸 차이 나지. 공차가 두 개 차이 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A5랑 A7과 A3은 네 칸 차이 나잖아. 그럼 얘는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4개 차이 나는 거니까 이 두 개 차가 4D겠지. 그럼 이런 것처럼 보자면 AN과 A1의 차는 N과 1은 N-1개 차이 날 거 아니야. N-1칸이겠지. 그럼 공차가 N-1D만큼 차이 나는 거 맞아? 그러면 넘어가면 AN은 초항 더하기 N-1D지. 그럼 얘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AN은 A1 초항에서 첫 번째 항에서 N-1개의 D를 N-1칸 앞으로 갔으니까 N이라고. 1에서 N-1칸 갔더니 N이 됩니다. 라고 공식을 다르게 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등차수의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칸수 혹은 간격. 몇 칸 차이 나요? 그 자체가 뭐라고? 그 자체가 공차의 차이라고. 즉 공차의 차이로 보겠다. 공차의 개수 차로 보겠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미쳐주면 두 번째 관점은 수직선의 관점이고 세 번째 관점은 이제 직선의 관점이란 말이야. 이 세 개를 할 거고 점점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데 우리가 공식 자체로 보는 거 일반항으로 푸는 건 안 쓸 거야. 안 쓰고요. 주로 칸수. 좀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수직선, 직선 쓸 거란 말이야.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관점이야. 우리가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정말 쉬운 문제 풀 때 쓰는 거고 쓸데기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럼 일단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가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1 플러스 N 빼기 1D야. 근데 얘를 함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AN은 FN 같은 거거든. FN. N에 대한 방정식이란 말이야. N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N으로 정리했으면 N으로 내림차는 정리했으면 DN 플러스 A1 빼기 D란 말이야. 이렇게. 이 친구는 뭐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네. 바꿔 말하면 이거 직선이거든. 오케이? 이게 1차항, 상수항. 의미 없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1차항의 개수가 D야. 즉 N의 개수, 즉 1차식의 1차항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공차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의 1차식이고 나중에 가면 직선일 거고 그렇다면 1차항의 개수가 D, 공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칙을 좀 빨리 찾을 수 있을 거고
거꾸로 우리가 얘는 주로 거꾸로 어떠한 일반을 줬는데 그 일반항이 n의 1차식이야. 아, 그럼 그 친구는 등차 수열이라고 역추적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뻔한 번째로 등차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등차 수열의 주인공은 원래 A랑 B야. 첫 번째 A랑 B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A랑 B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공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요거든. 기본기니까 이런 정말 기본기는 A랑 B로 문제를 푸는 게 맞긴 하거든. 1번 보면 A1이 5고 A2가 8인데 등차라고 되어 있지. 초항 알고 얼마큼 커지고 있어? 30 커지고 있기 때문에 D가 3이죠. 맞아요? 등차니까 바로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여기까지 했다면. 그러면 AN은 등차 수열의 일반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항상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지. 근데 공차가 3이잖아. 그럼 3n 시작하는 거 맞아? 그럼 n의 1차식에다가 1, 2, 5 나와야 되거든. 첫 번째 항이 5니까 이 식에다가 1, 2, 5 나와야 돼. 그럼 뒤에 어떠한 상수가 붙냐인 거거든. 그러면 1은 앞에만 쓰면 3이지. 그럼 뒤에 뭐 붙어야 돼? 뒤에 뭐가 붙어야 돼? 2가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3n 더하기 2라고 찾을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항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항을 우리가 계속 이제 다항식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계속 1차식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 건데 봐봐. 우리가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가 있다고 해보자. 1 있다고 해보자. x1은 뭐 나와? x1이면 6 나오지. 이거 뭐라 불러요? 개수의 합이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어떠한 다항식의 개수의 총합은 뭡니까? 많이 물어봤잖아. 1학년 때. 맞아? 그럼 개수의 총합을 구할 때 2랑 3, 1을 다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x1 넣으면 개수 합 나왔지. 그쵸? A1은 이게 스타팅 포인트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1 넣으면 5 나오니까 다음 1차 다항식의 개수의 합이 5란 뜻이야. 개수의 합이라는 관점도 있어요. 식을 세울 때 우리가 D가 3이니까 N의 개수가 3일 거고 그럼 개수의 합 3에다가 뭘 더해야 5 나옵니까? 그럼 뒤에 2가 붙으면 되겠지? 라는 관점이라고. 이해돼? 다시 지금 A1이 4고 A2가 1이니까 1 줄었어. 얘는 지금 D가 마 3이야.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AN은 D가 마 3이니까 마 3N 시작이란 말이야. 1름 4 나와야 되거든. 그럼 개수합이 4니까 뒤에 뭐가 붙으면 돼? 1 넣었을 때 4 나오고 싶어. 뒤에 어떤 숫자가 붙어? 1름 4야. 7. 그쵸? 이렇게 암산하는 거라고. 이해돼? 마찬가지 A1이 7이고 A2가 5야. 등차라고 줘였기 때문에 D가 2야 지금. 미안.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맞아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바로 A는 어떻게 된다? A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내면 7이니까 뒤에 뭐 붙으면 돼? 9 붙으면 돼? 이해돼? 다시 A1이 마 3이고 A5가 13이지. 몇 칸 커졌어? 1에 4니까 4칸 커졌지. 그럼 4D만큼 차이 나는 거거든. 얼마큼 커졌어? 16만큼 커졌지. 그럼 왼쪽은 4D만큼 오른쪽은 16만큼 그럼 같아야 되니까 D가 뭐인 거야? 4. 4겠지? 그러면 끝났어. 그럼 일반 항은 뒤에 4니까 4n 시작 뒤에 뭐 붙어야 됩니까? 1, 2면 마 3이니까 1, 2면 마 3 나오려면 뒤에 마 7이 붙으면 되나요? 라고 식을 빨리 구하고 싶어요 라는 관점이라고. 마찬가지 2랑 406 사이에 100개의 수를 넣었지. 등차 수열을 이룬데 그러면 지금 어떠한 두 개의 수 사이에 100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넘버링을 다시 해야 돼. 지금 얘는 첫 번째 항이 아니기 때문에 A1이랑 붙어있지만 얘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를 첫 번째 다시 얘를 B1, 얘를 B2, 얘를 B3 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럼 A100은 B101일 거고 얘는 B102겠지 이렇게. 우리가 B라는 수열로 다시 리뉴얼해서 B라는 수열로 다시 풀 건데 이 친구가 등차 수열이잖아. B1이 2인데 B102가 406이야. 몇 칸 커졌어? B1에서 내가 아는 건 B1과 B102니까 지금 101칸 커졌어? 101D만큼 커진 거야? 숫자는 얼마큼 커졌어? 숫자는 403만 커졌어? 그럼 101D가 404니까 D가 4의 이유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겠지. A, N, E 초항 플러스 N 빼기 D 라면 이 친구 D, N 플러스 A 빼기 D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얘를 함수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n에 대한 1차식이면 이거 직선이라고 했잖아. 정확히 말하면 직선인데 점들이 무조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점들만 찍힌 형태인 거야. 그런 형태라면 이 n이 직선의 방정식 fx가 ax 더하기 b면 a의 의미가 뭐였어? 얘의 의미가 뭐지? 기울기였죠. 즉 D가 공차인데 공차는 직선의 입장으로 보면 뭐냐면 기울기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 친구를 직선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공차를 기울기로 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 하면 지금 주어진 게 A4가 23, A7이 44라며. 그럼 칸수 첫 번째 관점이 칸수겠죠? 그럼 뭐 3칸이니까 뭐 21만큼 앞으로 갔어요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지금 4에서 7은 x가 n이 커졌는데 숫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d는 양수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직선 취급하면 이 친구는 다음처럼 직선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A4가 23이라는 건 네 번째 항이 23이라는 건 x가 4일 때 y가 23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A4가 23이라는 소리는 얘가 x값, 이게 x, 이게 y야. 이게 x좌표인 거고 이게 y좌표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어떤 관점도 볼 수 있냐면 얘는 n이 4일 때 y가 23인 거야. 얘는 A7이 44라는 건 n이 7일 때 y가 34라는 걸 이렇게. 맞아? 그러면 기울기는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아니야? x가 얼마큼 커질 때 y가 얼마큼 커져야 기울기란 말이야. x 몇 칸 커졌어? x 3칸 커졌지. y 몇 칸 커졌어? y 20일 커졌지. 기울기 얼마야?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니까 7이겠지. 이게 뭐라고? 이 자체가 D라고 이렇게. 이해돼? 즉 얘를 좌표로 바라본다면 얘는 4,23을 지나는 거고 얘는 7,44를 지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좌표를 알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가 기울기일 거 아니야. 그럼 보자마자 x가 3 커졌는데 y가 20일 커졌기 때문에 d는 7이네 라고 바로 쓸 수 있다고. 이해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 일배당 찾기 위해서 A1을 D가 7인 거 알았으니까 A1도 바로 찾을 수 있거든? 그럼 A1은 어떻게 돼? A1은 4에서 A1 가려면 백으로 3칸 가야지. 그러면 백으로 3칸이니까 7 3칸 뒤로 가면 21만큼 뒤로 가는 거니까 얘는 백 21이니까 2야.
그럼 A1을 찾은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D 찾았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관점은 A랑 D를 찾아서 문제를 푼다고 했잖아. 그럼 D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A1을 찾아서 일방 세울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안 찾아도 되거든. 안 찾고 이렇게 해도 돼. 혹시 하나 물어봅시다. 직방의 기본은 한 점 기울기야. 항상 주인공이 되게 중요하거든. 주인공. 항상 직선의 방정식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직방 잠깐 보고 갈게. 직선의 방정식의 주인공은 한 점 기울기입니다. 직방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항상 한 점 기울기를 구하세요랑 같은 말인 거야. 직방은 항상 뭘 물어보는 거냐면 한 점 기울기를 요구합니다. 항상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돼. 항상 정해져 있어 물어보는. 직방의 주인공은 한 점 기울기. 한 점이 P, Q이고 기울기 M이면 직방 어떻게 구하죠? 공식 알고 있나요? 뭐죠? Y는 뭐야? Y는 뭐요? 알아볼라. 기울기가 M이고 P, Q를 지나는 직방은 공식 뭐요? Y는 기울기 곱하기. 왜냐면 X 앞에 개수가 기울기니까.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라고 하면 Y는 풀로 썼을 때 X 앞에 개수가 기울기 잘 나왔고 P 집어넣으면 Y가 Q밖에 안 남으니까 항상 P, Q를 지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 식세는 거 이해돼? 결국 수열도 얘가 AN이고 얘가 N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야. 이해돼? 마찬가지 얘도 초항 안 구하고 하고 싶으면 AN은 기울기가 7이니까 7N까지 할 수 있지. 뒤에 뭐가 붙냐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4, A4가 23이라는 건 4 넣으면 23 나와요. 인 거잖아. 그럼 4, 23을 전달 소리 아니야. 그럼 얘가 4, 23을 전하려면 7 곱하기 n 빼기 4 더하기 23이라고 써도 무방하다 이거지. 4, 23을 지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P, Q를 지내려면 X 빼기 P 더하기 Q니까 4, 23 지내려면 다음 시험 써도 돼야 돼. 그럼 전개하면 7n 28이니까 빼기 얼마? 20 빼기 5야? 그래야 4 넣었을 때 23이 나와요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맞아? 즉 뭐 이거는 이제 일반 A1을 안 구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어려우면 그냥 A1 구해도 되긴 합니다. 이해돼요? 얘 제일 중요한 관점 뭐냐면 기울기가 더 중요해. 다시 기울기 관점 우리가 A4가 23, A7이 4면 정확하게는 이제 칸수의 입장을 보자면 4칸 커질 때 21 커진 거니까 공차는 4D가 21이라서 D가 7인 거지만 결국은 이걸 구할 때 잘 보면 4에서 7 갔으니까 7 빼기 4분의 2에서 44 갔으니까 44 빼기 23 이라고 기울기 연산한 거랑 같은 의미다 이거지 결국은. 이게 X의 증분이 이게 Y의 증분이거든. 4D분의 21이 아니야 이렇게. 이해돼요? 봐봐. 다음 등차니까 유니크한 상황인 거고 A3과 A5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절대값 A3은 절대값 A8이거든. 부호가 반대래요. 그죠? 그러면 어떠한 두 개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이 친구는 등차니까 D가 양수이거나 D가 0이거나 D가 음수이거나 셋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지금 등차 중이니까 D가 양수, 음수, 0 셋 중에 하나인데 D가 양수면 증가하겠지. D가 음수면 감소할 거야. 직방의 입장을 보자면 D가 0이면 상수함수거든 이렇게. 모든 친구들의 함수값 수를 이 값 똑같을 거 아니야.
부호가 반대란 말은 A3과 A8이 같지 않다는 소리거든. 그럼 A3과 A8이 같으려면 D가 0 이상을 말하는 거야. D가 0이면 A3이랑 A8이랑 같겠지. 얘는 지금 보면 A1, A2 모든 친구들의 값이 같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이거 안 되겠지? 증가하면 감소하겠지? 맞아요? 그럼 지금 부호가 안 되니까 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원래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풀어 문제? 절대값 나오면 문제 어떻게 풀어 원래는? 다시 그렇게 풀어도 좋지만 오래 걸리고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어야 그 아이들 연습해서 그걸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러면 내가 얘를 수직선의 관점에서 보고 싶다. 왜 수직선이냐면 절대값은 실제로 뭘 말하는 거냐면 절대값의 원래 정의는 원점과 떨어진 거리입니다. 절대값은 원래 거리 기호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인 겁니다. 예를 잠깐 들면 절대값 2가 얼마야? 2지. 원점에서 2까지 떨어진 거리가 2인 거야.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얼마야? 2지. 그럼 너 절대값은 부호 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절대값은 정확하게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말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보면 2는 원점에서 2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절대값 2가 2인 거고, 마찬가지 절대값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거리가 2이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가 2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x가 2면 이게 뭔 뜻이야? 뭔 뜻이니? 절대값 x가 2면 x는 뿔마 2요! 라고 그냥 대답하잖아. 정확한 의미는 절대값 x는 원점과 떨어진 거리라고.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인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인 거 점이 뭐 있는 거야? 뿔마 2인 거지. 정확한 정의는 거리라고. 이해돼요? 절대값의 엄밀한 정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A3의 절대값과 A4의 절대값이 같다! 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A3과 A8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아요 라는 뜻이라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D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A1과 A8이 절대 같다는 소리는 원점, 내가 n에 대한 수직선을 그려보면 원점에서 A3랑 A8의 거리가 똑같다고. 이해돼? 그러면 D가 양수면 A3이 오른쪽으로 진행될 거고 D가 양수면 뒤로 진행되겠지? 즉 A3보다 A8이 더 작을 거 아니야. D가 양수면. 그러면 A3이 여기 있고 A8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뭔 소리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0에서 A3까지 떨어진 거리랑 A8에서 A0까지 떨어지면 똑같다 이렇게.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생긴 거야? 음수면 이렇게 뒤집어서 A8이 뒤에 있고 A3이 앞에 있겠지 이렇게. 뭔 소리 이해돼요? 즉 A3과 A8이 절대값 똑같다라는 소리는 원점에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같은 거잖아.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을 문제를 풀어는 소리야. 이해돼요? 그럼 봐봐. 등차잖아. 같은 것이 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지금 A3과 A5는 몇 칸 떨어져 있어? 몇 칸 떨어져 있지? 8에서 5번 되잖아. 5칸 떨어져 있지? 맞아? 그럼 정 가운데가 정수가 아니거든? 맞아? 그럼 잠깐만 다시 생각해볼게. 봐봐. 만약에 문제가 얘가 예를 들어서 A3의 절대값과 A7의 절대값 하자. 이런 상황 먼저 해볼게. A3의 절대값과 A7의 절대값이 똑같으면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A3, A7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원래 똑같다며. 몇 칸이야? 4칸이지. 맞아? 그러면 그 가운데가 누구야? 4칸이니까 이렇게 떨어졌다는 소리 아니야? 가운데가 누구야? A3과 A7의 가운데는 A5지.
얘는 A5가 0이란 뜻이야. 바꿔보라면. 그럼 얘는 A5가 0인 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틀이야 이렇게. 이해돼? 실제로 난 지금 등타 중앙 쓴 거거든. 등차 중앙을 다시 할 건데 일단 다시. 그럼 얘는 마찬가지. 얘는 지금 칸수가 짝수간 차이 나니까 딱 떨어진다? 근데 얘는 안 떨어지거든? 그냥 해 그러면. 그럼 얘는 뭔 소리냐면 A3과 A8이 0에 대한 대칭이라면 다음 모양이라면 얘는 정 가운데가 누구냐면 3과 5의 가운데. 얘는 뭐냐면 A 3과 5의 가운데가 뭐야? 더해서 반띵하면 11 5.5야. 얘는 A 5.5가 0인 거야. 공차가 0.5개 있는 거야 그냥. 공차가 5.5개 있는 거잖아. 아니 미안합니다. 5.5번째 하인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공차가 반개 차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디서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얘는 바꿔보라면 뭘 주냐면 A 5.5가 0이에요를 준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봐봐. A5가 지금 마사라며. 내가 찾은 건 A5.5가 뭐란 소리야? A5.5가 0이야. 그럼 똑같이 풀면 돼. A5랑 A5.5는 몇 칸 띄었니? 0.5칸 띄었지. 그럼 0.5D만큼 차이 나는 거야? 얼마큼 늘었어? 4만큼 늘었지. 맞아? 그럼 0.5D가 4인 거야. 그럼 D는 얼마인가? D는 8인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일반항 찾재. 응? 일반항 찾재. 그러면 지금 5이면 마사인데 D가 8이잖아. 그럼 A는 얼마야? A는 D가 8이니까 8N 시작할 건데 5는 마사잖아. 그럼 5는 마사니까 N 빼기 5 마사 붙이면 돼. 지금 A5가 4니까 총 안 찾고 A5가 지금 D가 8이니까 N의 개수가 8일 거고 맞아? A5가 마사라는 건 결국은 얘는 5, 마사를 지나는 거니까 N에 5 넣으면 마사가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N 빼기 5 N 빼기 5 가로 닫고 빼기 4 하면 N에 5는 마사하면 끝났지? 그럼 전개하면 AN은 8N 빼기 44AO라고 셀 수 있다. 그 다음 지금 첫 번째에서 D가 양수일 때 풀었더니 D 양수니까 두 번째 상황은 풀 필요가 없는 거지. D가 웃으면 두 번째 상황인 거니까 어차피 한 번 풀면 되는 겁니다.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니? 다시 A3이 94, A12, 13이야. 그럼 D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랬죠? D는 기울기라 했기 때문에 3항과 7항 10에서 3 7 칸 커졌지. 근데 7, 3, 93 x는 이만큼 줄었을 거 아니야. 즉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인 거야. 세 번째 항이 94 열 번째 항이 73인 거잖아. 바꿔보면 x가 7 커질 때 y가 몇 작아졌니? 인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 그럼 7분의 마이너스 21이니까 기울기 d는 마3이에요? 인 거라고. 그럼 다음처럼 쓸 수 있겠지? 그러면 7분의 마이너스 21이니까 d는 마3이네? 맞아?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줬을 때 기울기가 편해? 아니면 그냥 칸수를 푸는 게 편해? 기울기 해도 되고 칸수를 해도 돼. 칸수는 지금 7칸 커졌을 때 마이너스 21 줄었어요. 이 입장. 아니면 기울기를 바로 세운다 이거지. 같은 말이야 결국은. 이해돼? B 찾았어. 문제 일반항 A는 어떻게 찾는다고? 초항 안 찾고 3이 94니까 마3 N 3 넣었을 때 94가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맞아? A는 마3N 뿔 9니까 뿔 103 맞아요? 다음 체험 찾았는데 다음 친구는 언제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옵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거든.
그럼 이거 분식 풀어라는 소리야. 근데 항상 n은 무조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를 풀 때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게 제일 빨라. 이거 넘겨갖고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연수라서. 얘를 넘긴 다음에 나눠서 분식을 푸는 게 아니라 항상 자연수이기 때문에 다음 걸 풀 때 적당한 수를 대입하자. 뭐 넣어야 될까? 얘네 뭐 넣으면 될까? 100. 적당히 나눠보면 이제 34쯤 넣으면 되나? 34는 뭐 나와? 이거 AN이 뭐 나와? 34 넣으면 34 곱하기 3은 얼마야? 102야? 102니까 마 102 1이네? 그러면 35 넣으면 D가 마 3이니까 35는 마 2겠네 이렇게 30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에 나온 항은 35번째 항이에요 라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관점, 기울기의 관점과 좌표의 관점으로 직수의 관점을 풀었고 그 다음에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옵니까? 분응식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게 일반적으로 빠르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등차 중항은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를 이룬다면 이 x를 구하는 게 등차 중항인데 등차 수열이면 계속 같은 크기로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랑 x도 d만큼 커져야 되고 x 빼기 a가 d고 마찬가지 x, b도 d만 커져야 되니까 b 빼기 x가 d예요. 똑같다는 소리니까 넘겨주면 2x가 a 더하기 b니까 x가 2분의 a 더하기 b. 얘를 뭐라 하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를 이룬다면 그 가운데 수를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 식이 자체가 뭐랑 똑같냐면 지금 평균이랑 똑같죠? 평균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센터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라고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잘 안 쓰는데 대칭축은 왜 썼냐면 우리가 삼각 방정식 풀 때 우리가 너는 단위원으로 주로 풀었다고 했지만 메인은 원래 그래프란 말이야. 삼각 방정식을 그래프로 푼다면 그래프를 풀 때 삼각 함수의 사인 코사인의 메인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칭축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대칭축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근의 합을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얘를 사용해서 대칭축을 통해서 우리가 합을 구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대칭축이라는 표현을 잠깐 넣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이 마치 평균의 의미, 센터의 의미를 갖고 있네. 그죠? 그럼 좀 확장해 보자면 좀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떠한 세 개의 수가 an 플러스 1, an 더하기 2라면 마찬가지 똑같이 될 거 아니야? 얘랑 얘랑의 차랑 얘랑 얘랑의 차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등차라면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인데 an 플러스 1, an 더하기 2처럼 다음처럼 함수식 표현돼 있으면 이 차랑 이 차 똑같아. 그죠? 넘겼으면 an 더하기 2는 넘겼으면 2an 플러스 1 빼기 an이란 말을 이렇게 이쁘냐? 못생겼어요. 짱 못생겼거든. 못생겼는데 이러 미안합니다. 잠깐만 잘못 썼어. 미안합니다. 넘기면 2an 플러스 1은 넘기면 an 플러스 an 더하기 2라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an 더하기니까 마치 등차 중앙의 표현이 나왔죠?
얘는 결국 등차 중앙 쓴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이런 친구들로 이루어진 식을 이렇게 정의된 걸 뭐라고 하냐면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다음 식을. 즉 수열을 우리가 꼭 수의 날이라든가 일반항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점화식 표현을 주기도 하거든. 맨 마지막 단원이 수학적 기납법이죠. 점화식을 다루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란 말이야. 즉 수열을 다음 모양을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점화식을 주면 걔로 규칙을 찾고 싶은 건데 등차랑 등비는 점화식 보자마자 등차인 거 눈치 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뭐냐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을 주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 지금 요 두 개.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의 점화식인 거야. 그럼 얘를 보자마자 이거 등차 수열이네? 라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 등차 수열을 주는 방법이 몇 개 있는가? 어떤 걸 보고서 등차 수열을 누치를 까내는가? 첫 번째, 일반항을 주면 an이 등차 수열 일반 공식 뭐야? 초항 플러스 n 빼기 1d. 얘를 좀 풀어주면 결국은 an은 an의 1차식이니까 pn 플러스 q라고 줘도 이 말도 결국은 등차 수열이겠지. 점화식 두 개.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얘는 뭘 준 거랑 마찬가지면 이거 등차 중앙 준 거야. 어떠한 세 개의 an 더하기 an 더하기가 다음 수를 만족합니다. 다음 수열의 어떠한 세 개의 항을 잡아도 등차 중앙을 만족한다 소리니까 이 말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겠지. 마찬가지 이 말 자체도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엄밀하게는 등차 수열 점화식은 얘보다는 뭘 더 많이 쓰냐면 다음 항을 가기 위해선 전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됩니다. 좀 더 많이 쓰는 점화식이네. 좀 더 쉬운 점화식은 얘는 좀 더 어려운 등차 중앙에서 파생된 점화식인 거고 좀 더 쉬운 점화식은 다음 항을 가려면 전 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수 d를 더하면 돼요. 라든가 넘겼으면 an 플러스 1 빼기 an d. 다음 항과 전 항의 차는 항상 d를 일정합니다. 라고 쳐도 이 모든 게 등차 수열을 주는 내용이라고. 이해됩니까? 줘도 돼? 그럼 이제 또 좀 더 확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세수가 등차 수열이 됩니다. 어떠한 3개의 수, 4개의 수,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우리는 무지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인 겁니다. 어떠한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야? A, B, C라고 되면 문자가 3개지. 열받잖아. 그렇다고 어떠한 3개의 수가 A, 등차 수열이니까 A 더하기 D, 등차 수열이니까 A 더하기 2D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이러고 놓으면 머리가 아파요. 식이 더럽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냐면 센터, 가운데가 문자가 1개가 되도록 하는 게 이쁘거든. 즉 어떠한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가 A. 그러면 D씩 커진다고 생각하면 A 더하기 D, A 빼기 D지. 수직선에 표시한다면 가운데 수를 A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차이만 커지니까 D만큼 커지고 D만큼 작은 생각하면 A 더하기 D, A 빼기 D지. 다음처럼 센터 혹은 평균 이 한 문자인 게 계산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세 개가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하면 다음 세 개의 수를 다음처럼 문자로 놔야
문자가 2개고 그 다음 주어지는 게 뭐 합을 주거나 뭐 둘둘곱, 세곱 주어진단 말이야. 즉 합이 이쁘기 때문에 다음처럼 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두어야 다음 세 개의 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합이 뭐 나오니? 합이 a 빼기 d, a 더하기 d니까 합이 3d지. 아니 3a지. 맞아? 문자 D 이뻐였지? 근데 얘는 지금 좀 확장하면 A가 지금 평균이면 센터일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이거 기억나니? 너 이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던 건데 평균 파트 기억나? 통계 파트 할 때 네가 1, 3, 5의 평균을 구하지. 평균 구하려면 다 더해서 살아나는 게 평균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 다 더한 다음에 3 나눴어? 이거 안 했잖아. 이거 만약에 1, 3, 5의 평균을 구하라고 치면 이거 5를 2 빼서 3 나눠주면 3, 3, 3 맞춰주면 3이 3개니까 3 곱하기 3 일단 방법으로 그랬던 거 기억나? 이렇게 안 했어? 이런 거 했잖아 이런 거. 왜? 모르는 척해. 이런 거 했을 거야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거랑 좀 비스무리한 건데 A가 지금 평균이잖아? 평균이면 얘가 평균이고 이 친구가 등차란 말이야. 그럼 등차기 때문에 되게 이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대칭을 이루면 AD의 이 평균에 대해 대칭을 이루잖아. 그러면 대칭을 이룰 때 합을 구하라고 시키잖아. 그럼 3 곱하기 A인데 이게 구조가 뭐냐면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거든. 이거 알아? 이거 사각함수 할 때 했어? 사각함수 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이란 말이야. 지금 얘가 A에 대해서 평균을 가져. 근데 그러면 이제 등차함수니까 같은 Q를 커질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A 빼기 D A 더하기 D를 더하면 이 D만큼 뒤로 가고 D만큼 앞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더해주면 결국은 항상 지금 A 빼기 D A 더하기 다 더하니까 3이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얘의 의미가 얘는 지금 평균인 거고 이 3은 총 3개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수인 거야 이렇게. 이해돼? 요 관점으로 가면 D랑 A를 정확히 D를 구하지 않고 합을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어요. 등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등간격이야.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져 있으면 대칭이 되는 센터만 한다면 그 수의 합을 구하라고 치면 무조건 평균 곱하기 하의 개수로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차수의 합은 대부분 이걸로 구할 거예요. 공식 잘 안 써요. 그럼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내수가 등차라고 하면 이제 홀수일 때는 센터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4개의 수가 등차하면 센터가 안 등장하거든. 그렇다고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라고 치면 합이 개판이란 말이야. 항상 센터가 한 문자인 게 좋다고. 그러면 4개의 수는 센터가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럼 그냥 얘를 놔, 센터라고. 그러면 지금 A에서 D만큼 앞으로 간다고 치고 A에서 D만큼 뒤로 간다고 치자. 그럼 지금 이 A는 실제로 없는 수인데 그냥 넣은 거야. 얘를 숨겨진 센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숨겨진 평균. 없는데 그냥 얘를 둔 거야. 그럼 지금 A만큼 D만큼 앞으로 하고 D만큼 들어가면 실제로 한 간에 2D만큼 차이 나는 거거든. 그 다음 칸은 또 2D만큼 앞으로 가야 되니까 A 더하기 3D인 거지. 또 그 다음 앞으로 가면 2D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A 더하기 3D인 거야. A 빼기 3D인 거야. 다음처럼 A를 기준으로 센터를 A를 기준으로 잡으면 2D2D2D니까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라고 우리 뭐 했어? 4개의 수를 놓았지. 다음처럼
센터를 한 문자로 두면 합이 굉장히 이쁘다고. 그럼 다 더하면 어차피 지워지니까 4D라는 거 알고 있지만 공식이 뭐냐면 항상 이 네 개의 수의 합을 표현할 때 항상 평균 곱하기 한 개수로 빨리 계산하고 싶다고. 다음처럼 놓았다면 그냥 다 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구해지잖아.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지금 습득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어서 습득하고 있는 거야. 다음처럼 놓으면 합은 센터가 A지. 항의 개수 몇 개? 4개. 즉 평균 곱하기 한 개수로서 합을 뭐 할 수 있다?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다. 이게 3개든 4개든 5개든 항상 다음처럼 놓아야 돼요. 그럼 얘를 다시 또 일반화해 버리면 어떠한 세계수가 등차수열인데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라고 해보자. 이렇게 an이 등차라고 했어. 이렇게. 그럼 다음 세계수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럼 이제 마찬가지 야 이거 3개 다 더하면 뭐 나오니? 아 물어본다면 센터가 뭐야? 얘가 센터지.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고 물어본다면 센터만 알면 된단 말이야. 센터가 얘지. 그럼 얘는 센터가 a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가 3개 있어요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거야. 맞아? 4개 있어도 이 4개 있는 친구의 합을 구하지. 얘 합이 뭐니? 합을 물어본다면 센터 있어 없어? 지금 짝수는 센스가 없어. 그럼 이 가운데를 숨겨진 센터로 가자. 그러면 an 더하기 1과 an 더하기의 평균은 더해서 반띵하면 되잖아. 그럼 수의 평균은 an 더하기 1.5거든 이렇게. 1이랑 2를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 1.5일 거 아니야. 그럼 an 더하기 1.5 항인 거야. 얘가 몇 개 있는 거냐면 얘가 4개 있어요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 4개의 수의 합은 이제 대칭이 된 무조건 4개의 수가 등차수이면 무조건 대칭될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수의 평균이 이렇게 되면서 얘는 an 더하기 1.5 항이 4개 있는 겁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이제 계속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떠한 이제 등차 수열이 다섯 개 있다고 시작. A 등차다. 1, 2, 3, 4, 5가 있어요. 그럼 등차니까 같은 간격으로 떨어졌겠지. 그러면 지금 같은 간격으로 떨어졌다면 얘가 센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등차 중앙 떼는 거랑 이렇게 등차 중앙 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센터라면 지금 이렇게 등차 중앙이랑 이렇게 등차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A1과 A5의 등차 중앙은 A3일 거고 마찬가지 A2랑 A4의 등차 중앙이 A3이겠지. 결국은 A1 더하기 A5도 2개 A3인 거고 마찬가지 A2 더하기 A4도 2개 A3겠지. 그럼 내가 이거 합과라고 치면 5개 다 나오면 뭐니? 근데 1과 5의 합이 2배의 A3인 거고 마찬가지 2랑 4의 합도 2배의 A3인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A3가 몇 개 있는 거냐면 A3가 5개 있는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평균 곱하기 센터 한 개수로서 볼 수 있다 이거지. 같은 말이잖아 결국. 이거 하지 않고도 당연히 되는 거지. 왜 되는지 보인 거야 이렇게. 먼저 이해돼야 하는데 이해되고 있나요? 근데 얘가 뭐가 아니어도 홀수개가 아니어도 짝수기가 똑같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1, 2, 3, 4 4개가 짝수기가 있으면 다음처럼 등차수열이니까 마찬가지 등 간격을 또 갈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뭐가 없어? 짝수임 가운데 센터가 없어. 그럼 강제로 센터 잡는 거야. 숨겨져 있는 거지. 그럼 2랑 3의 센터니까 가운데가 뭐냐면 A, 2.5가 센터로 생각한 거야. 얘를 센터로 생각하는 거라고. 맞아? 그렇다면 마찬가지 A2랑 A3의 센터가 A2.5니까 얘 반띵이 2.5니까 이 두 개 합은 A2.5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 A1과 A4도 마찬가지 센터가 A2.5니까 A2.5가 2개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평균이 누구냐를 알면 결국은 얘 합은 센터 2개, 얘 합은 센터 2개라 이거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숨겨진 평균을 잡아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합을 구하라고 치면 얘는 A 2.5가 4개 있어요 라고 계산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풀 때 A2랑 A3의 합이 48이래. 그럼 A2는 뭐야? A 더하기 D. A3은 뭐야? A 더하기 2D는 48. 이렇게 풀려고 했잖아. 아니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봐봐. 야 A2랑 A3이 뭐래? 48이지. 그럼 얘 센터가 뭐야? 얘는 A 2.5에 대한 대시 가치. 등차니까. 그럼 얘 합은 얘가 2개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8인 거야? 그러면 A 2.5가 얼마인 거야? 마 9지. 마찬가지 얘도 A4랑 A6은 센터가 A5지. 그럼 얘 A5가 2개 있는 거지. 그럼 A5는 얼마야? A5가 다시 얘 센터는 A5야. 그럼 다음 2개 합은 A5가 2개 있는 거라고. 그게 마 18이잖아. 마 38. A5가 얼마인 거야? 그럼 A5가 마 19인 거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내가 결국 이 말은 A 2.5랑 A5를 준 거야. 그럼 몇 칸 띄었어? 2.5칸 띄었잖아. 이게 몇 칸 준 거야? 마 10칸 준 거지. 그럼 마 2.5D가 마 10이니까 D가 얼마인 거야? 양쪽 2.5 나누면 마사야? 마사. 그죠? D 찾았지? 그러면 내가 이제 일반항 찾고 싶어. 일반항 찾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지금 요거로 문제를 풀고 싶대. 얘는 찾고 싶대.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D가 사니까 마 4N 시작이고 5넣으면 마 19래매. 그러면 가로 열고 N에 5를 넣었을 때 마 19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한 점 기울기로써 AN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AN은 마 4N 플러스 20 플러스 1인가? 그죠? 이해됩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문제를 풀는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냥 A랑 D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다음처럼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건 센터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이건 등차 중앙의 관점이기도 하거든. 등차 중앙의 관점을 통해서 결국 등차 중앙 확장한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등차 중앙의 확장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즉 A4랑 A6의 합이 마 38이라는 건 A4랑 A6의 등차 중앙에 5일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얘 반띵하면 얘가 A5 등차 중앙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얘랑. 이해했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의 합이 18, 곱이 191에 세 수를 구하지. 그러면 내가 세 개의 수를 세팅해야 되는데 항상 가운데가 A가 되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센터가 되는 게 A인데 조심할 건 A랑 D는 공차랑 첫장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A랑 D를 찾은 다음에 항상 대입한 다음에 그 나열된 수로 문제를 푸는 거지 A랑 D는 그냥 놓는 거지 공차랑 초항이 절대 아니야. A 빼기 D, A 더하기 D야. 합이 18. 3A가 18이야. A는 6이야. 그러면 지금 6 빼기 D 6 더하기 D까지 했네 이렇게.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 다음 세 개의 곱이 192야. 그럼 그냥 방정식 풀면 되는 거 아니야? 6 지워지면 어떻게 해? 6, 3, 18, 32. 6 빼기 D, 6 더하기 D.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제곱은 32니까 D제곱이 4네. 그럼 D는 뿔마인데 D가 2일 때랑 마이너스 1 때랑 같은 거 나온다?
그럼 D가 2면 넣어보면 여기다가 넣어보면 4, 6, 8인 거고 D가 마이면 뒤집어서 8, 6, 4라는 거기 때문에 D가 2일 때랑 D가 마이너스 같은 거 나오지. 문제 끝났죠?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수를 이룬대. 그럼 세 실근을 등차수열에 이루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데 등차수열이니까 어떻게 놔야 돼? A 빼기 D, A 더하기 D로 놔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3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알아 몰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외우고 있나 안 외우고 있나? 합은 뭐죠? 합은 마이너스 정리 한번 쓸게.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둘둘곱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씩 곱해 더한 거라서 내가 보통 둘둘곱이라고 많이 불러요. 얘는 A분의 C고 셋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D. 이거 외우고 있나? 얘는 뭐 합밖에 안 쓰거든. 그러면 합은 얼마야? 합은 얼마니? 3. 3이야? 합은 3인데 세식을 다음처럼 두었으니까 3의 2야? 그럼 A가 1이네? 그럼 세실근이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세실근이 지금 1 빼기 D 1 더하기 D지. 그럼 우리가 뭘 알게 된 거냐면 다음처럼 놓으면 바로 뭐가 등장하면 1이 등장한다. 이해돼? 그러면 항상 근을 하나 알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영어상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근이 등장하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무리됩니다. 문제 한 개이기 때문에 식 하나 찾으면 끝나는데 다음처럼 세실근 등차수열을 세팅하고 1 빼기 D 1 더하기 D일 거 아니야. 그날 알았잖아. 근 중에 하나 1이라며. 그럼 근이니까 근은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의 1이면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k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은 간에 근 나오면 무조건 대입이야. 1이면 1 빼기 그냥 계수의 합이지. 그냥 0이라며. k가 얼마야 그러면? 9 마이너스 6이야. 끝났죠?